그러니까 도면상에서 아랫부분이 도산대로고요. 왼쪽에 있는 가로가 강남대로입니다. 그리고 도면의 상부, 그러니까 북쪽이 압구정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매일 돌아서라도 출근하는 가로수길인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고, 그 네 개의 가로에 의해서 그 블럭으로 되어진 그곳에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부족하나마 그 강남대로에서 압구정로 사이까지의 블럭의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켜가 하나로, 그러니까 퀴즈가 통합이 되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블럭의 소블럭이 하나로 통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여지는 게 이 피겨인 그라운드는 1층 레벨에서 2층, 3층, 4층 그리고 5층 이상을 했는데 실제로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비어진 부분은 최근에 다세대라든가 이런 곳으로 4층에서 5층 규모로 굉장히 밀도 있게 채워지고 있는데 6층 이상의 나름대로 규모가 있거나 건물들이 제일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듬성듬성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스케일이라든가 질서체계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사동 자체가 개발 준비가 꽤 오래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임팩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한 어떤 구조체고 완성되기 위해서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블럭의 체계를 위해서 적어도 경계 부위에 대한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스케일에 대한 어떤 조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대두되는 그런 어떤 분석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이는 공간과 그 어떤 의미 있는 공간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로의 단면들이라든가 어떤 공간적 깊이를 스터디해보기 위해서 블럭을 절개를 쭉 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또 보여지는 것처럼 블럭 자체가 외부에서 내부까지 그리고 강남대로에서 가로수길 또는 도산대로에서 압구정로까지 블럭의 상대편에서 이곳까지 옮겨질 때 어떤 그 질서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저렇게 들쑥날쑥하고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다른 어떤 요소들의 어떤 조합체인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마 그게 내부에서 혼란스러움이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흐트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저런 건축적인 구조들이 보이다 하고 솔리드한 것 자체가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프로그램으로 보면 여기 실제로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일 왼쪽에 상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녹지와 쓰레기를 동시에 한번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장소에 같은 위치에 같은 어떤 비례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 시계의 모습과 뭔가 재충전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오물이라는 그 아주 극단적인 두 기능이 일치한다라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도시 구조가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거 공간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때 노란색과 붉은색 되어 있는 것이 주상복합 또는 단독 아니면 다세대 그런 형태로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거칠고 거대한 스케일이 내부로 침투되어지면서 어떤 와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다. 기능의 분화라든가 스케일의 분화라든가 공간, 성격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절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잠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해드립니다. 간략하게 511번지의 국한에서 아주 하나의 분석 트리거리를 본다면 아래처럼 실제로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위에서 정의되어지고 있는 솔리드한 것이 아랫부분에 검정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빽빽한
바깥 주차 공간이라든가 쓰레기처럼 빽빽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이유 때문에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라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렇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고의들의 공간, 그리고 공용의 공간, 휴게의 공간, 어떠한 그런 틈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건폐율 60%로 가정했을 때 40% 가까운 공간이 무언가 건물이 아니고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여준 붉은색과 녹색으로 되어진 것처럼 붉은색의 파킹과 녹색의 그린으로 거의 대부분의 빈 공간을 채워져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거이겠죠. 의외로 녹지 공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과 반듯한 거로. 근데 굉장히 기분 좋게 저걸 봤는데 실제로 다가서면 담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저거는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지식이 없거나 투자 개념이 없는 사람이 여전히 80년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당이 있고 저렇게 녹지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새로 바뀌면서 다세대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대체되면 저 녹색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베를린의 장벽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가로에 대해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고 바로 이웃에게는 아주 담을 쳐서 그 공간을 분해를 해서 쓸 수 없게 쓰레기나 간단한 설비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태로 버려지고 있는 공간이 상당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저것을 온전하게 쓴다면 저것을 어떤 가치가 밸류가 있게끔만 바꾼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지 않을까. 단면으로도 보여지는 것처럼 빈틈이라고 있는 것을 파킹 또는 쓸 수 없는 그린으로 되어 있고 거의 그 의미의 가치가 사용되어지는 것보다 버려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어떤 공간들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축의 그 주제가 굉장히 거룩할 테고 이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심오하고 심미적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여깁니다. 물론 저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지만 지금 제 속에 갖고 있는 큰 갈등은 지금 매일같이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 발견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준 저런 것들이고 저런 것들은 다 통합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어렵다. 그 어렵다는 이유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숭고한, 거룩한, 그리고 역사에 남은 그런 프로젝트를 갈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물론 그건 제 개인에게 하는 순수하게 제 개인의 자문일 뿐인데 매일같이 일하는 곳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곳의 모습이 저렇다. 제가 과장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탐색했던 거는 15분지 1 정도 명정팀 몇 제를 한다면 한 10분의 1 정도의 시각으로 보여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을 그리고 건축 행위를 그리고 건축 미래를 바라볼 때 무한한 이상 속에서 그리고 영원한 그 역사에서부터 쭉 지속되어진 타당한 것 그래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못나고 어색하고 하찮은 것에 대한 관심도 약간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많은 건축가들이 건축이라는 어떤 테마를 어떤 한계 아니면 어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러니라든가 모순 속의 당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아니면 새로운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그 전체의 것, 그러니까 아마도 쉽게 얘기하면 도시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계에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들이 없고 기댈 곳도 없고 그 다음에 맞다라고 생각한 그런 전철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하는 작업 그리고 저희 학생들과 했던 작업을 통해서 약간의 도움 또는 약간의 텍스트, 약간의 근거를 발견했으면 제가 오늘 특강을 한 것에 어떤 보람 또는 목적에 아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